단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단박에 꺾였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주시 내 도심 불법 주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지만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제 때 정읍에서 창시돼 전국적으로 번성했던 종교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폭염이 거짓말처럼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내린 소나기에 도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열대야까지 함께 몰아낸 단비였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인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김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었던 이파리마다 생기가 돕니다. 폭염을 꺾은 반가운 비에 고추를 수확하는 농민도 손놀림이 가볍습니다. 말라가는 농작물을 보며 유난히 마음앓이가 심했던 올 여름이었습니다. 진짜 시원해서 좋네. 만물이 얼마나 비를 기다렸는데 제일 좋죠 지금. 공사장을 달구던 찜통더위도 하루 사이 물러갔습니다. 여름 내내 작업보다 땀 닦기가 더 바빴던 작업자들은 한결 시원해진 공기를 살갗으로 느낍니다. 많이 더웠죠. 이거 비 좀 오니까 막 시원하고 좋네요. 어제까지 38일 연속으로 도내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7도, 지난 23도 등 23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중국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도내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열기를 식힌 겁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낮에는 27도에서 29도, 밤에는 2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며 본격적인 초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중구로부터 찬 공기가 중부지방까지 내려와 키 큰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서 폭염이 누그러졌고 북상 중인 태풍 라이언록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다음 주 후반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특보 수준의 혹독했던 폭염은 이제 물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혹독했던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축 피해는 전국 최대 규모였고 가뭄까지 겹친 농작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부터 닭을 키우던 윤모 씨는 최근 닭 1,700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35, 6도까지 치솟는 양계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닭이 출하하게 되는데 출하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역사상 치고 더운 날이에요. 7월과 8월에 이어진 폭염으로 도내에서는 닭과 오리 등 145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이는 전국 가축 폐사 424만 마리의 34%로 전국 최대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하우스 구조 축사가 많고 폭염 일수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피해 농가들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일부 보상을 받게 됐지만 10% 정도는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험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폭염에 가뭄이 겹치면서 농작물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잠정 파악한 피해 규모는 과수원 260헥타, 인삼밭 45헥타 등 모두 340여 헥타의 작물이 햇볕에 데이거나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폭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당초보다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단일 시군의 피해 면적이 50헥타를 넘으면 재해로 인정받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고 규모가 못 미치더라도 시군 예산으로 폭염 피해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녹색당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카지노와 신공항 건설 계획은 개발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카지노와 신공항 사업은 여야 일부 의원들이 참여해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개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 대결이 예상됩니다.
전주 시내 도심 주요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갈수록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인데 전주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차량 수십 대가 비좁은 도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적기를 울리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나서 교통 정리를 해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양가에 받친 차들 때문에 차들이 빠져줘야 서로 이게 소통이 원활할 텐데 그것이 안 빠져주니까 서로 막 더운데 짜증만 나고.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을 불법 주차가 점령하다 보니 마주오는 차량들이 교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느라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기본. 막힌 도로에 진입하지 못해 사거리 한가운데 위태로이 서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차량들이 서로 엉키면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법 주차가 극심해 길 건너는 어린이들이 주차 차량에 가려 위험한 경우도 빚어지곤 합니다. 차가 이게 앙복으로 교차를 못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많은 위험이 따르죠. 점심시간 다른 상가 밀집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 10m가 채 안 되는 좁은 길 한쪽을 불법 주차 차량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마치 주차장인 듯 인도에 차를 세워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처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 공간이 남아 돕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을 피해 얌체 주차가 끊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의 이기심과 주차장 부족, 그리고 전주시의 무관심이 더해져 시내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제 때 우리 지역에서 크게 번성했다. 지금은 사실상 명맥이 끊긴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보천교인데 그간 친일과 사이비 논란 속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이반면에 있는 보천교 중앙본소. 일제 초기인 1920년대 신도수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던 종교였지만 지금은 거의 명맥이 끊겼습니다. 보천교의 대표 건물인 11전은 일제의해 해체돼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내장사 대웅전으로 옮겨 지어졌을 정도입니다. 본 건물은 몇 동 안 남아있지만 이 마을 전체가 거의 보천교 건물이었고 그때만큼 성행이 컸다라는 것을 1921년 동학정신을 계승한 민족 종교를 표방하며 차경석이 세운 신종교인 보천교. 보천교 간부들이 친일단체를 조직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도 보천교는 친일 사이비 종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천교는 항일 기록이 발견되면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설립 자금을 대는 등 독립 자금을 지원하다 일제의 주된 감시를 받게 됐으며 301명의 보천교인이 독립운동을 하다 기소된 기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천교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음으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 자료를 국가기록원에서 분류해 놓은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증명을 했다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읍 등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다 수십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보천교. 지역의 향토사를 복원하고 당시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학술 연구와 진상규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이번 달 전북 지역의 소비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4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동향조사는 매달 도내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전과 비교한 경제 심리조사를 지수화한 것이며 100 미만이면 비관적 인식을, 이상이면 낙관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시원한 실내에서 즐기는 볼링이 인기입니다. 볼을 굴려 핀을 쓰러뜨릴 때의 짜릿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입니다. 건강과 레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볼링공이 모든 핀을 시원스레 쓰러뜨리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웃고 즐기다 보면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는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이제 볼링을 치면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되면 확 풀리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볼링도 치고 하면 더 친해지고 친목도 하기도 좋고.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진 핀을 넘어뜨리는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기 스포츠입니다. 전신을 활용하는 역동적인 투구 동작은 신체 발달에 효과적이고 게임에 몰입하는 사이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특히 복장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다 보니 동호인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운동을 즐기다 보면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볼링공이 너무 무거우면 손가락 등을 다칠 수 있어 체중의 10% 무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운동이 관절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팔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화에 물기나 이물질이 묻으면 투구 시 발에 제동이 걸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는 여성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옛 공장 지역을 예술촌으로 바꾼 물레동 예술공장을 모델로 선미촌의 기능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선미촌 내 빈집 등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7년간 67억 원을 투입해 문화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11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도청 광장과 삼천둔치에서 모레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정부 출연 기관과 40여 개 학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과학 상상력을 높이는 체험 행사와 장비 등이 선보입니다. 전주 시내 문화예집 동호인들이 참여한 생활문화축제가 노송광장에서 길거리 공연과 재활용품 나눔 장터 등으로 열렸습니다.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는 내일까지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180개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과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도는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예비비를 투입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법 개정안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고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지난 2014년 11월 첫 분양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분양 물량의 44%, 산업단지 전체 면적 기준 17.7%를 계약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3차 분양에 착수합니다. 전라북도는 연말까지는 35%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 분양률이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선은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선주 36살 유모 씨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